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의 성공 투자 파트너 급등주 발굴의 귀재, 바로 팍스넷 전문가 송범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 바로 그 무료 방송, 인터넷에서 무료 방송 하니까 여러분들 목요일 날 장중 아침 뭐 8시 반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무료 방송하니까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검색창에 송범선 치시고 웹 문서 들어오시면은 무료 방송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이런 지금 지수 하락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양시장 다 파란색인데 이런 지수 하락이 이어질 때는 바로 약간 불안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것이 큰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정도의 하락 사실 크지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뭐 0.5% 코스피 빠지고 코스닥은 0.1% 빠지고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이 큰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보통 큰 하락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하락으로 계속해서 빠진다라고 하면 못 버틴단 말이죠, 사람이. 이것이 바로 대공황에 대한 이 공포심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공황. 사실상 우리는 대공황을 겪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공황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대공황이 있었죠. 바로 1929년이 대공황이었는데, 이 대공황에 대한 공포. 우리는 대공황 겪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공포스러워요. 우리나라도. 와, 이 정말 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까지 공포감을 주는 바로 이 대공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공포가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하락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IMF 때. 자, IMF 때 엄청나게 떨어졌죠. IMF 97년도 그때. 그리고 또 언제였습니까? 바로 그 9.11 테러 전후로 해서 많이 하락을 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어떤 때였으면은 금융위기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근데 이런 것들이 IMF 때가 대략 고점 대비 80%가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최고점이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 1000포인트 면은 저점에 한 200포인트 찍고 반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00포인트 찍고. 그리고 최근에 금융위기 때는 코스피가 2000포인트였는데 이게 언제까지 떨어졌으면 800포인트, 850포인트가 86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800으로 잡자고요. 800으로 잡아도 어떻게 되죠? 최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바로 60% 하락한 거예요. 60% 하락. 그러니까 60% 하락했고 IMF 때는 80% 하락했다. 근데 대공황 때는 얼마나 하락했으면은 90%가 하락합니다. 90%. 와, 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바로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하락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2008년 이후로는 뭐 그렇다고 할 큰 하락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뭐 중간중간에 뭐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상 뭐 20, 30% 하락이 고작이었어요. 뭐 그 정도는 사실상 버텨내야 됩니다. 20, 30% 하락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한번 50% 이상 하락이 오게 되면은 사람이 이 공황 상태에 빠져요. 이 경기가 공황 상태가 아니라 정신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버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한 이 정도는 겪어봐야 됩니다. 60% 하락. 이래야지 좀 주식 좀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60% 하락도 겪어보지 않고 그냥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이후로 주식 투자했는데 내가 돈을 벌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대공황 같은 또 이런 60% 하락, 이런 금융위기 때 같은 이런 하락이 꼭 찾아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항상 반복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재는 뭐 코스피가 하락하고 코스닥이 하락해도 이거는 사실상 버틸 수 있는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장이 한번 찾아오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2년 3년 동안 계속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한번 꼭 겪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시장도 바로 금융위기 때와 같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뭐 파산,
그리고 서프라임 문제 이런 것들 금융위기도 바로 대공황보단 못하다. 대공황보단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공황에 대한 공포는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습니다. 아, 우리도 대공황처럼 저렇게 되지 않을까. 전 세계 최강국 미국은 현재 경기 상황, 경제 상황, 군사력으로도 그리고 경제 상황으로도 최대 강국이죠. GDP로도 뭐든지 거의 뭐 경제, 군사 이쪽은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뭐 금융시장의 선진국인 미국도 이렇게 90%가 하락하는데 그거보다 금융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은 충분히 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고로 그 강력한 경기 상황, 경제 상황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도 이 정도니까 다른 작은 나라들은 더 크게 휘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2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좀 공포스러워한다. 라는 점이고 공포심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투자자들은 이제 최고의 투자 기회를 버리고 최악의 상황만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금융 위기가 이제 2008년 이후로 없었어요. 2008년 60% 하락한 이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없었다. 10년 동안 없었는데 이 정도는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90%까지 준비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마이너스 60% 정도는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이 마이너스 60% 정도 시장이 오는 것은 한 15년, 10년에서 15년에 한 번씩 찾아와요. 그렇죠. 언제였습니까? IMF 때 97년도. 97년도 때 바로 마이너스 80% 찾아왔고 그 이후로 9.11 테러 그 2001년이었죠. 2001년. 그리고 그 이후로 2008년. 와, 이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4년. 4년 만에 찾아오고 큰 하락이 그리고 여기는 7년 만에 찾아오고 10년 동안 큰 하락이 없었어요. 10년 동안.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한번 사실상 이런 하락이 큰 하락이 올 때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전에도 이거 1997년 큰 하락 이전에도 88년도 때 그 88 올림픽 끝나고 엄청난 하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고점 대비 막 뭡니까? 그 50% 이상 하락하는 그런 하락이 있었거든요. 88년이었으니까 88년에서 97년까지 바로 9년 만에 찾아오고 여기 4년 만에 찾아오고 7년 만에 찾아오고 뭐 이런 식의 장사가 되는데 지금 10년 동안 거의 9년 동안 안 찾아왔다라는 것이고 하락장이 이런 하락장을 겪게 되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근데 너무 이렇게 대공황처럼 90% 이상 하락할 것이다. 이 정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 90%가 하락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다면은 은행에 넣어둔 현금 역시 어떻게 보면 주식처럼 쓸데없는 종이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그 은행도 거의 다 파산을 하게 되겠죠. 대공황이 일어나면 은행들도 다 파산해요. 물론 은행들은 이제 정부에서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예금자 보호가 되더라도 이 정도의 대공황이 일어났을 경우는 국가 또한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또한 그 당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국가 또한 그렇게 되면은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어도 한국은행 역시 마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제때 지급할 수 없어요. 물론 나중에 국가가 다시 회복되면은 예금자들한테 돈을 주겠죠. 근데 이게 10년 뒤에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은행에 넣어둔 돈 못 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0년 넘게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그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반면에 이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최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주식을 사지 않은 것이 오히려 무모한 이런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1930년 이후의 증시 역사를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대공황이 바로 29년
29년에 오고 나서 1929년 오고 나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90% 하락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0%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한 60%에서 70%까지만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따지면은 2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가 뭐 800포인트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800포인트까지.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한 10년에 한 번꼴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역사를 보면은, 이제는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주식 투자를 좀 짧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혼란이 찾아오면은 갑자기 막 정신적인 공황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힘들어지고 병이 생기고 급기야 막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거를. 왜냐하면 갑자기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난데없는 큰 하락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 상황, 우리나라 시장 상황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어요.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고 뭐 대북 리스크라던가 북한의 리스크, 그리고 뭐 트럼프 케어 저런 것도 그렇고 또 금리도 미국 금리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상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뭐 유럽에서는 뭐 브렉시트라던가 아니면 뭐 프렉시트, 프랑스가 뭐 빠져나간다, 네덜란드가 유럽 연합에서 빠져나간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또 테러가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갑작스러운 돌발 변수는 언제든지 전 세계에서 잠재 변수로서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다만 이렇게 90%까지 하락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의 공포심을 갖지 않고 어느 정도의 하락, 그러니까 2000포인트가 200포인트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2000포인트가 800포인트가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마음 편하게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 항상 좋아요. 만약 이런 시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800 시장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대공황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수익성이 좋고, 또 저평가된 종목에 어느 정도 비중에 한두 가지는 물타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라는 것이 너무 커져서는 안 돼요. 뭐 그 비중이 막 30%, 40% 이상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최소 한 종목에 대한 비중이 30%에서 40% 이상 되면 안 되겠다. 이 정도 이상 되면은 안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몰빵, 올인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공황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공황처럼 90% 하락이 아니라 60% 하락까지는 생각을 하자. 이 정도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것들을 따져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